2025년 2월 10일 새벽, 일본 도쿄의 한 호텔, 대만의 국민 여신 서희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단 몇 시간 만에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은 물론 그녀를 사랑했던 수많은 팬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SNS에는 거짓말이길 바란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언론은 국민 여신의 마지막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여행 중이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단순한 독감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 지금부터 그녀의 마지막 여행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봅시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서희원은 1976년 10월 6일 타이베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여동생 CCD와 에소스라는 걸그룹 활동으로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이때 서희원은 데스, 동생 CCD는 소에스라는 예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화권 팬들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자매는 사이가 매우 좋기로도 유명한데,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아이 출산 이후 건강이 더 악화되어 사실상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 언니와 달리, 동생 서희재는 여전히 방송인으로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희재는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언니를 대신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구준혁, 서희원의 결혼 때도 각종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며 언니 부부의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서희재가 그동안 진행자를 맡았던 프로그램 중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으로는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이캉윤과 공동 진행했던 중천 텔레비전의 강의레드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2년간 진행한 장수 프로그램이자 동시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사람들 사이에선 한국으로 치면 무한도전과 비슷한 정도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언니인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 유성화원에서 주인공 산차이를 맡아 아시아에서 유명해졌으며, 중화민국의 방송문화제인 골든벨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주인 공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당시 MBC에서도 더빙 방영되어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당시 세대에선 대만판 금잔디라고 하면 이 배우를 떠올리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2003년에는 천녀요원 드라마판에서 섭소천을 연기하기도 했고, 2010년에는 양자경, 정우성이 주연한 오우성 감독의 영화 거무강호에서 자객옥 역을 맡았습니다.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유명한 그녀를 생각하면 작중 배역 역탄청은 전혀 생뚱맞을 정도로 도발적이고 광기가 넘치는 캐릭터였습니다. 1998년부터 서희원은 7살 연상의 한국 가수 구준엽과 약 1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구준엽이 속한 듀오 클로는 당시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클로는 중화권 한류의 시초격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구준엽은 그때도 잘생긴 외모와 빡빡이 머리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광도우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서희원, 서희재 자매가 진행하던 대만 예능 프로그램에 클론이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구준엽이 후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 서희원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서희원도 구준엽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방송 중 묘한 플러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 클럽 등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며 인연을 이어갔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비밀 연애이긴 했지만 당시에도 국내 스포츠 신문에 서희원과의 열애설이 보도되는 등 완전히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포츠 신문 열애설 보도가 의뢰 그렇듯 당시 상당수 독자들은 그대로 믿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클론이 국내 활동에 다시 집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 결별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연애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연예인들의 연애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료 강원래는 공개 연애를 했음에도 팬들의 큰 반발이 없었고, 오히려 솔직하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구준엽이 일종의 아이돌 스타로서 극성 팬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준엽 측 소속사의 반대도 심해 결국 구준엽이 먼저 이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서희원은 친구로 남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구준엽은 아예 남남으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구준엽도 그때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을 숨기고 멋있는 척을 했지만 후회했다고 2022년 보그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구준엽은 서희원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연락도 하지 못했다고 해상했습니다. 실제로 서희원은 당시 이별 후유증으로 방송 중 눈물을 보이는 등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대만에서도 꽤 유명해서 몇 년이 지나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잘 통했던 것으로 보이며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번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딸이
2016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 샤오페이는 중국 요식업계 거물 부모의 외아들이며 특히 어머니 장나는 중국 요식업계의 대표적인 파워우먼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청나라 멸망 이후 몰락한 만주족 귀족 가문 출신으로 개혁개방 이후 캐나다로 건너가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식업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귀국 후 음식점 사업을 시작해 유명한 차오장난 그룹을 설립했고 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아들인 왕 샤오페이는 베이징의 F4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결혼 당시 중국과 대만, 양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두 사람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셀럽 부부로서의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베이징에 거주했으나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서희원과 아이들은 대만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었고 왕 샤오페이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대륙과 대만을 오가며 사업을 이어가고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역시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 시기, 대만은 중국과 거리를 두는 탈중국 노선을 걷기 시작했기에 양안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일부 네티즌들은 차이잉원 정부를 과장하여 대만 독립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강력한 봉쇄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추진되면서 왕 샤오페이처럼 중국을 기반으로 양안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만을 방문하기가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만 내 사업이 어려워지자 왕 샤오페이가 자주 대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언행으로 인해 부부간의 불화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중국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2021년 11월 21일 두 사람은 이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은 서희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지만 이후 특히 구준혁과의 결혼 이후에는 왕 샤오페이 일가가 서희원을 비난하는 언론 플레이를 자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약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마친 서희원은 왕 샤오페이와 이혼했습니다.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들은 구준혁은 23년 전 서희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서희원이 여전히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기에 통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구준혁이 방송류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긴장한 채 하이, 롭스 광토우라고 인사했고 서희원은 한국어로 나야, 희원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인사말은 구준혁이 과거 대만 활동 당시 자주 사용하던 인사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후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섞어 대화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몇 차례 통화 끝에 다시 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은 대만 국민의 가족이 아니면 입국할 수 없었기에 영상통화로만 데이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에 구준혁은 그냥 혼인신고를 하자고 첨언했고 서희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2022년 2월 8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3월 8일 구준혁이 결혼 사실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화권 연예계를 동시에 놀라게 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라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외로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져 한 달 만에 한국 측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 3월 28일에는 대만에서도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양국의 연예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특히 대만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8일 오후 당시 TVBS의 실시간 인기 기사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데이스의 재혼 관련 기사였을 정도였습니다. 업로드 6시간 후에도 여전히 1에서 3위가 모두 관련 기사였습니다. 구준혁이 대만에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던 날 현지 케이블 방송사들은 전날 밤부터 격리 숙소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커뮤니티에도 역수입되어 정말 영화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준혁이 20년 넘게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서희원이 유명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 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연락할 생각이었다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도 SNS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후 보그 대만파는 2022년 10월 커버 스토리로 서희원과 구준혁 커플의 화보와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화보 자체도 화제가 되었지만 그 내용 역시 큰 주목을 받으며 국내 커뮤니티와 연예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서희원은 오빠가 전화로 결혼하자 가족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며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그런 말을 하냐 20년 전에 물었어야 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 대신 양가 상견례를 결혼반지 대신 반지 모양의 타투를 새겼다고 합니다. 또한 구준혁은 타이베이의 의도와 경도를 새긴 타투를 새기며 서희원이 있는 곳이 내가 닻을 내릴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준혁과의 결혼 이후 전 남편 왕 샤오페이 일가 쪽과는 험악한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양육비 문제에서 오는 갈등이 1차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당시 행태 등을 언론이 마구잡이로 보도하면서 이간질 등이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경 한 언론이 공개한 서희원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과거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왕샤오페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 스타 연예인이 되는 게 제일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든 건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남편이 한식을 즐기는 저에게 돼지 같다며 비난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엔 옷가지를 집어 던지는 등의 주사를 부렸다. 두 자녀가 평소 아빠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 가정사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열이 뻗쳤는지 왕샤오페이는 정서적 문제로 음주를 하고 추태를 부리기도 했고 지인에게 사진도 찍힌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결혼 기간 서희원이 오랫동안 남의 처방전으로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장나는 서희원 모친과의 통화에서 양육비 문제로 갈등하다가 서희원이 이미 이전부터 구준혁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약물을 한 과거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며 협박했습니다. 당연히 서희원 측은 불륜이나 불법 약물 남용한 적이 없고 불법 약물이라 주장하는 것은 간질이 재발해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비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것일 뿐인데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협의 이혼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는데 공동양육이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분쟁은 그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왕샤오페이 측에서는 저쪽은 아이들하고 쓰라고 서희원에게 주는 양육비인데 서희원이 구준혁과 결혼하면서 뭔가 둘이 결혼 생활하는데 자기 돈이 쓰이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드니 속된 말로 그로 인해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으로 왕샤오페이는 자기 자식들이 구준혁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희원 측은 자녀들이 구준혁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구준혁 역시 가짜뉴스에 불편한 입장을 보였고 2023년 기자들의 질문에 아내가 마음이 상해 있고 내가 위로해주는 입장이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곁에서 그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이 잠잠해졌고 두 사람은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만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혁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는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서희원과 함께 밥을 먹고 눈물의 여왕 등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전까지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아내 덕분에 취미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소소한 게 제일 재미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희원의 가족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밥을 먹으며 자신도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붙여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늦은 나이에 배우려니 생각만큼 빨리 늘지 않는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희원이 대만에 마련해준 작업실에서 DJ 관련 일을 하며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도 종종 출연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3일에 대만 언론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폐렴이다. 춘절 기간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독감에 걸렸고 2025년 2월 2일 급성 폐렴으로 합병증이 생겨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서희원의 동생이자 연예인인 서희재가 이날 소속사를 통해 현지 매체들에게 언니 서희원이 독감과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희원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도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흑백으로 변경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화장 절차는 일본 현지에서 진행되며 발인은 대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례 절차 및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대만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미확인 소식이 보도되고 있지만 관계자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경황이 없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대만 유력 매체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 특보를 편성했음이고 대만 야후와 중국 본토 바이두 등 중화권 포털에서도 해당 소식을 톱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인 TVBS는 이날 오후 1시경 사이트가 일시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중화권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나 SNS에 애도의 글을 남겼으며 일부는 형부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VBS 일보 이들 부부의 결혼도 세계의 러브스토리라 불릴 만큼 대만 현지에서는 큰 화제였던지라 서희원의 사망 관련 뉴스도 며칠째 헤드라인을 장식 중입니다. 대만 포털이나 언론사의 조회수 10위권 내 9건이 서희원의 사망 관련 소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도는 파파라치식 어뷰징이 의심될 정도의 가십 보도도 있어서 대만 네티즌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예컨대 누가 게이스에게 인플루엔자를 옮겼느냐를 두고 특정 복장의 사람을 지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희원의 관계자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 관계자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클릭수 장사라고 부르는 황색 언론의 행태로 이는 중화권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서희원의 인종 씨 남편 구준엽, 어머니, 여동생 서희재, 절친한 친구인 대만 방송인 자융지혜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융지혜의 SNS에는 세상을 떠난 서희원은 마치 잠자는 것 같았고 숨을 거둔 서희원에게 구준엽이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한 뒤 오열했다는 내용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구준엽은 배우자의 사망 당일 진위 확인을 위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가 아니다. 괜찮지 않다. 괴로운 심정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희원의 유골은 서희재의 요청에 따라 대만 집에 안치해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서희원의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이틀 만에 독감 백신 접종 희망자가 각 병원 및 보건소에 예년 대비 30% 이상 폭증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베이 등 일부 대도시 병원의 경우 4일 하루에만 200명 이상의 접종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됐습니다. 서희원의 전 남편 왕샤오페이와 연문설이 돌았던 중국 여배우 자닝잉은 서희원의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왕소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지는 서희원의 건강이 간질과 심장병 때문에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4번의 임신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서희원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요라기보단 부부가 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희원이 3번째 임신 당시엔 8개월 차에 유산을 했음에도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채 직후부터 부부의 리얼리티 관찰 예능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는데 당시에 하던 사업이 하락세를 맞던 상황이라 왕샤오페이도 부지런히 홍보하고 벌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서희원이 왕소비 일가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그럼에도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에 대한 조롱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왕소비가 그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녀가 더 허약해졌고 결론적으로 사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왕소비와 그의 모친 장난은 서희원의 사망 소식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시전하다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틱톡 중국판 더우이는 공식 성명을 통해 사망자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과장 마케팅을 하고 허위 영상을 추천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라며 계정 정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희원과 구준엽은 결혼 당시 서로 간의 재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부 재산에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어 서희원 사망 이후 그녀의 유산을 구준엽이 법정 상속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대만 민법이 중거법이 되며 대만 민법에 따라 서희원의 2자녀와 구준엽이 1대1대1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월 6일 구준엽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권한을 장모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변호사들 주장에 따르면 법적 절차 문제가 있어 구준엽이 상속은 받되 이후 증여세를 내고 장모한테 양도하는 게 깔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받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루머에 대해 구준엽은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와 세간의 일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비통한 심정과 함께 호소했습니다. 구준엽은 상기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흠집을 내려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 정말 이런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진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제발 우리 회원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계셔 주실 수는 없는 걸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상기한 것처럼 중화권 언론은 고인의 사망 직후 세세한 것을 넘어 사실과도 맞지 않는 추측성 보도까지 경마식 이슈 체이싱 보도를 하고 있어 무리를 빚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뜨거운 뉴스였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어야만. 2025년 2월 신화 웨이보를 통해 운전자가 본 비게스라는 내용으로 1월 29일 구준엽과 함께 있는 실시위안에 뭔가 아픈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고 원본은 삭제되었습니다. 2025년 2월 8일 실시위안의 생전 요청대로 결혼기념 3주년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불교의 49제에서도 첫 번째 제사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9일 실시위안의 동생 CCD가 유품으로 추정되는 머리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2025년 2월 22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대만의 유명 매니저 천샤오즈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실시위안의 전 남편인 왕샤오페이가 실시위안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3월 2일 실시위안의 유산이 남편인 구준엽과 2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면서 상속이 모두 마무리됐다. 유산 규모는 6억 위안 약 1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부 왕소비도 아이들의 거주지를 대륙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서의원의 모친 황충래도 왕소비의 양육권을 인정함으로써 큰 분쟁 없이 결론 지어졌습니다. 서의원의 묘는 대만 진바오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 구준엽이 여러 군데를 찾은 끝에 묘역을 진바오산에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구준엽은 이 일로 인해 마음 씀씀이가 심했는지 체중이 12kg이나 감소할 정도로 많이 수척해진 상태이며 한대만 현재 누리꾼을 통해 구준엽은 현재까지도 매일 그녀의 장주를 찾아가며 못다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는 근황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의하면 진바오산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며 대만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비보가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작품, 사랑, 그리고 눈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의원의 미소와 목소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평화를 하늘에서 누리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